우선 기본적인 먼저 내용들 먼저 설명할게요. 자, 15번 유형. 등차 수열 AN이랑 등비 수열 BN이 있는데 A1, B1은 10이고 A4, B4는 96이래. AN이 B10 만족하는 값 구하래. 자, 지금 AN은 등차 수열인 거고 이렇게 3D가 더해진 거란 말이야. 그지? 그게 96인 거니까 D 3D는 84, D는 28 이렇게 된 거겠지 우선. 그리고 이렇게 R 세제곱이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12R 세제곱이 96인 거에서 R 세제곱은 8 될 거고 B10이라는 건 첫째 항 12에다가 R 9제곱 한 걸 텐데 걔가 12에 8의 세제곱 이렇게 됐었을 거야. 근데 그게 AN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자, AN은 뭐야? AN은 28N 지금 첫 번째 항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N값 찾으면 되겠네. 자, 28N은 12 곱하기 8의 세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된 거고, 자, 4씩 약분하면 7N은 3 곱하기 8의 3제곱 플러스 4 512? 그지? 512 곱하기 3 6, 3, 3, 5, 15 1540 한 개 7N 이렇게 된 거네. 따라서 N은 220. 오케이? 자, 다음 문제. fx, gx가 이렇게 주어졌다. fx는 1차 함수, gx는 2차 함수인데, 자,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둘 중에 큰 거를 택하는 함수가 된대. 그러니까 fx가 크거나 같으면 fx를 쓸 거고 gx가 크면 gx를 쓸 거고 했을 때 얘가 등차 수열, 얘가 등비 수열이래.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 인수분해가 돼. 2, 1, 1, 1, 마이너스 해서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2분의 1이랑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그리고 y는 k의 x-1은 1이라는 이 직선은 1,0을 지나는 그런 직선일 텐데 걔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등등등 어떻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큰 값을 hx라고 하겠대.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큰 값을 고르는 거니까 이 부분 그리고 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쓸 거야.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래. H2, H3, H4가 등차 수열이래. 자, 그렇다는 건 만약에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었다면 2, 3, 4 는 그래도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등차 수열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2차 곡선 위의 점이었다면. 만약에 2, 3, 4가 아니고 다른 숫자들이었어. 뭐 예를 들어서 2, 3, 7, 2, 4, 7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숫자들이었을 때라면 이 위의 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한 숫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H2, H3, H4라는 거는 이 곡선 위의 점은 아니고 이 위의 점이었을 거야. 오케이? 해서 H2, H3, H4라는 거는 얘 위의 점인 거니까 결국은 얘는 F2가 될 거고 F3이 될 거고 F4가 될 거고 그렇다는 뜻이야. F2는 갖다 집어넣으면 K, 2K, 3K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리고 H5를 봤는데 만약에 얘도 그 직선 위의 점이었다면 얘는 4K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인 거니까 얘랑 곱한 게 얘의 제곱이면 9K 제곱이 8K 제곱인 거니까 그거 만족하는 K 값이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F5는 아니었던 거야. 결국은 G5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G5니까 여기다가 5 갖다 집어넣으면 9, 4, 36. 36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인 거니까 얘의 제곱 9K 제곱은 5 곱하기 72K 72K 해서 K는 8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겠지.
오케이? 자, 이런 문제였고, 자, 마지막. 자, 원리합계 얼마 할 건데 이제 아무튼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고등교육과정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얘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말도 안 되게 연속을 쓸 거야, 미적분을 쓸 거야, 다른 건 안 쓴단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고등교육과정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놈이 얘인 것 같아. 뭐 몇 개 안 되는 놈들 중에 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되게 그 수학 좋아하고 그러지만 내가 쓰지는 않아. 은행이 쓰는 게 좀 더 편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은행에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편하지. 뭐 간단한 거였다면 나도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쓰긴 할 텐데 그런 간단한 것들이 없잖아. 뭐 액수도 되게 커질 거고, 아무튼 이율도 되게 막 바뀐단 말이야. 뭐가 추가되면은 이율 올라가고 막 바뀐단 말이야.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이 원리합계 파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자, 유형 16번이랑 17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아니야. 실제로 이 17번 유형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상환하는 거는 뭐 되도록이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간혹가다 이건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자고.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뭐였냐면, 자, 복리라는 표현이 있고 단리라는 표현이 있어. 우리가 어디 은행에다가 적금할 때 복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고 단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요즘에는 단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는 없어. 다 복리긴 해. 근데 얘가 무슨 차이냐? 단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적금을 했을 때 연이율 3%라고 한다면 내년에 그거에 대한 3% 3만 원이 붙는 거고, 또 그 다음 해에 100만 원에 대한 3%도 3만 원이 붙는 거고, 그 다음 해에 또 3만 원이 붙는 거고, 이런 형태가 단리인 거고, 복리는 100만 원 넣었을 때 내년에 3만 원이 붙는단 말이야. 3%였다면 그러면 그 103만 원에 대한 또 3%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붙는 이자는 3만 원은 아니겠지. 3만 900원? 이렇게 되겠네. 뭐 아무튼 그런 형태가 복리였던 거야. 결국은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나가는 형태를 복리라고 표현을 해. 단리는 그냥 이자가 한 번씩 한 번씩만 늘어나는 형태가 단리인 거고. 아무튼 모든 금융과정에서 단리는 안 써. 복리를 써. 근데 내가 왜 굳이 단리를 설명하냐면, 간혹 가다가 조금 꼬이신 선생님은 간혹 가다가 단리를 표현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게 잠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단리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은 그걸 헤맬 수 있으니까 단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어. 아무튼 복리야. 우리가 적금할 때도 복리고 대출 갚을 때도 복리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자 타먹을 때는 복리는 이자율이 낮은 반면에 대출한 거 갚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권이 돈을 벌을 수밖에 없겠지. 아무튼 그런 구조야.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적금했을 때 이자는 높아봐야 3점 몇 프로 정도야. 그 이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적금하면 1년 있다가 3만 원 정도 붙는 거야. 그것도 되게 높은 편이야. 그 3%가 되기 위해서도 막 여러 가지 해야 돼. 뭐 자기네 그 은행에다가 월급을 받아야 되고, 무슨 뭘 또 가입해야 되고, 무슨 어플 깔아야 되고 등등등 하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3%가 되는 거야. 그리고 대출은 뭐 잠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대출은 낮아봤자 4점 중반 뭐 이래. 그 이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때는. 아무튼 되도록이면 대출 안 하는 게 좋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출이 3점 중반대 하나가 있고 4점 중반대 하나가 있어. 3점 중반대는 옛날 했던 거야. 10년 전 정도에. 그런 상품이 하나가 있고, 4점 중반대는 최근에 어떤 뭐 집을 계약을 하면서 아무튼 그거 대출한 거, 그런 게 있어.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대출은 없겠지만 나중에 대출을 하게 되거든. 최대한 낮은 이율이 있다면 우선 그거를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오래 끌고 가. 보통 그 몇몇 친구들은 뭐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 애들은 다 대출 끼고 사야 된단 말이야. 은행이 사주는 거지, 집을. 자, 아무튼 그런 고충이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복리를 계산을 할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에서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1년, 2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적금을 할 건데 매년 초에 적금하는 거랑 매년 말에 적금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매년 초에 적금하는 거랑 매년 말에 적금하는 거. 그리고 받는 거는 이걸 다 받는 거는 그 10년 후에 말에 받을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해나? 매년 초에 적금하는 거랑 매년 말에 적금하는 거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초에 적금하는 게 분명히 더 이자가 많이 늘어나겠지. 왜냐면은 매년 초랑 매년 말, 그러니까 연초랑 연말을 비교해보면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자가 조금은 다를 거야. 집중해줘. 아무튼 그래서 연초에 적금하는 거, 연말에 적금하는 게 어떤 차이인지 자 봐봐. 여기 연초에 만약에 10만 원을 적금을 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연말에 10만 원을 적금을 했어. 자 연초에서 연말까지 분명히 이자가 한 번 붙어.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1 플러스 0.03이라고 할게. 3% 이율이라고 한다면 연말에 가서 1년 말에 가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년 말에 가면은 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붙는 거니까 0.03에 제곱되는 거지. 그러면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가게 되면 1 플러스 0.03에 10제곱 될 거야. 근데 연말에 했던 이놈은 2년 말에 가서 한 번 이자가 붙었을 거고, 그러면은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가서는 1 플러스 0.03에 9제곱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나 이 노란 놈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 10만 원씩 적금했으니까 2년 초에도 10만 원 적금, 3년 초에도 10만 원 적금, 10년 초에도 10만 원 적금 할 거야. 그러면 얘가 불어나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1 플러스 0.03에 9제곱 될 거고 땡땡땡땡땡 10에 1 플러스 0.03 될 거고. 그치? 그러니까 1년 초에 적금한 거 얘, 2년 초에 적금한 거 얘, 땡땡땡땡땡 10년 초에 적금한 거 이렇게 늘어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싹 다 더한 게 원리합계야. 원리합계라는 게 뭔 말이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자.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합계. 이것들을 더한 게 원리합계였던 거야. 등비수열이야. 그지? 공비가 1.03인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거야. 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지.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연초에 적금하는 거, 연말에 적금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해줘. 불편하지만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뭐 공식을 쓰든 해. 공식 나는 솔직히 안 썼으면 좋겠어. 지금도 헷갈릴 수 있으니 그냥 이것만 해줘. 이 정도만. 오케이? 풀 때. 자 그리고 이따가 17번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어떤 거를 상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환하는 금액을 쭉 더해가지고 할 건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노트북이 1,000만 원, 그런 노트북은 없겠지만 노트북이 1,000만 원이야. 얘를 할부로 살 거야. 그러면은 1,000만 원에 대한 할부로 살 건데 예를 들어서 24개월에 걸쳐서 산대. 그러면은 그 24개월의 원리 합계를 다 더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노트북 1,000만 원짜리를 지금 당장 1,000만 원에 팔면 1,000만 원을 2년 동안 굴릴 수가 있으니까 이자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손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0만 원의 2년에 대한 이자를 붙인 거랑 그 금액이랑 어떤 놈이 상환하는 그 금액들의 합이랑 같아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좀 그냥 단순하진 않아. 1,000만 원을 24개월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짜리를 2년 동안 붙는 그 이자랑 합해가지고 한 거랑 상환하는 것들을 쭉 더해가지고 한 거랑 같아져야 돼. 뭐 그게 포인트야. 아무튼 그래서 뭐 그건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번 보고. 자 16번 유형 문제 먼저 볼게. 민호라는 친구는 매년 초 100만 원씩 10년, 진우는 매년 말 100만 원씩 10년 이렇게 적금을 하겠대. 민호가 진우보다 얼만큼 더 금액을 받겠니? 연이율은 10%래. 1년 복리고 이렇게 된대. 연이율 10%짜리 없다고? 옛날에 IMF라는 게 있었잖아. IMF 전 때는
10몇 프로짜리 적금도 있었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금을 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돈 벌려면 그냥 은행에다 적금하면 됐었어. 뭐 당연히 부동산도 다른 뭐 주식도 좋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 적금하는 게 장땡이었대.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때 당시에 보험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보험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험 증권을 보면 그 보험 증권의 이율도 10% 이상대가 있어. 그런 게 있어 실제로. 뭐 아무튼 그거는 잠깐 별개 얘기였던 거고. 자 아무튼 민호부터 할게. 10년 동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1년, 2년, 땡땡땡, 10년 이 정도로만 할게 우리가. 자 매년 초에 100만 원 넣었으니까 얘는 100만 원을 여기서 넣을 거고 여기서도 100만 원 넣을 거고 여기서도 100만 원 넣을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연말에 돼가지고 100만 원에 10%의 이율 붙은 거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그지? 왜냐면 1 플러스 0.01인 거니까 0.1인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100에 1.1의 제곱 될 거고 여기 가가지고 100에 1.1의 10제곱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2년 초에 했던 거는 100에 1.1, 100에 1.1의 9제곱 될 거고 10년 초에 했던 100만 원은 100에 1.1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민호의 원리 합계는 이만큼 더한 거야. 자 이거 공비가 얼마라고? 1.1이고 첫째 항이 얘인 거 쓰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공비가 1.1인 거니까 1.1-1분의 첫째 항 100의 1.1에다가 1.1에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1.1에 10제곱을 2.6으로 줬어. 그러니까 2.6-1인 거니까 1.6 될 거고 100 곱하기 1.1, 1.6, 0.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분모 문제에다 10만 곱할게. 10만 10 이렇게. 왜냐면은 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160 곱하기 11만 계산하면 되겠네. 16 1760만 원 이었던 거야. 민호는 자 그러면 진우는 여기서 100만 원을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100에 1.1 될 거고 여기 가가지고 100에 1.1의 9제곱 되는 거. 여기서 100만 원 넣을 거고 그리고 여기 가서 100에 1.1의 8제곱 되는 거. 여기서 100만 원 넣는 거. 얘는 결국은 첫째 항이 100이면서 공비가 1.1인 거지. 그러니까 1.1-1분의 첫째 항 100에다가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1.6 0.1 곱하기 100 16 1,600만 원이네. 160만 원 더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저렇게 10%의 이율이 굉장히 센 거야. 자 다음 문제. 자 연이율 2.5% 복리로 하고 매년 초에 일정 금액을 넣어서 8년째 말에 451만 원이 되겠대. 자 이번에는 그 매년 초에 넣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8년 말인 거니까 이렇게 또 할게. 1, 2, 땡땡 이렇게 할게. 여기 1년, 2년, 여기 8년. 그러면 처음 적금하는 걸 X라고 한다면 여기 가가지고 X의 연이율이 2.5니까 1.025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리고 얘는 X의 1.025의 7제곱 될 거고 마지막에 X의 1.025가 되는 거고 결국은 공비가 1.025니까 1.025-1분의 첫째 항계 X의 1.025에다가 1.025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거 한 개 451 돼야 되겠대. 자 0.025분의 X의 1.025 곱하기 얘가 1.2니까 0.2 여기는 지운다 이제. 자 계산해보자. 이거 1010 곱하면 25분의 X의 1025에다가 곱하기 0.22 25 이렇게 합분하면 41
그러면은 41 곱하기 0.22 곱하기 x 한 개 451 이렇게 약분해서 11 맞네. 그리고 이렇게 약분해서 0.2가 될 거고, 그치? 0.2x가 1 되는 거니까 5, x는 5만 원씩 적금하면 되는 거지. 5만 원씩 적금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451만 원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이제 상환하는 문제인데, 자, 1000만 원을 자동차 줬다 했나? 나머지 1000만 원을 2년 동안 이달 말부터 매달 말 일정 금액을 상환하겠대. 그랬을 때 월이율 1%, 월 이율 1%인 거야. 이번에는 매달 말 적금을 할 거고, 자, 1000원 이하 벌릴 거고. 자, 우선 이 사람이 상환하는 금액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을 A1이라고 할게, 아니, X1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여기 한 달, 두 달, 24달이라고 쓸게. 얘가 X를 한다면 X의 1.01, X의 1.01의 제곱, X의 1.01의 24제곱, 그리고 여기 X 해가지고 X의 1.0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놈의 원리합계는 1.01-1분의 X의 1.01의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0.01 110 곱하면 101X의 1.27 0.27 이거 한 금액이 어떻게 1000만 원이 아니라고? 1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월이율 1%로 늘어난 금액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월이율 1%인 거니까 1000에다가 1.01에 24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24개월 후의 금액이. 지도 손에 안 보이는 거지. 당연히 1000만 원에 대한 거니까. 자, 그럼 얼마야? 1.27이니까 1270만 원. 얘가 1270만 원 되게 만드는 X값 구해주면 돼. 나 이거 넘어갈게. X 구하는 거는. 자, 마찬가지야. 매달 말 9만 원씩 20회에 걸쳐서 갚는데 월이율 2%로 1개월 복리로. 그리고 이 노트북을 일시불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였겠니? 자,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해 보자고. 똑같이 처음 X 한다면 9만 원이네. 9 한다면 20회인 거니까 9에 1.02에 9제곱 됐을 거고 20제곱 됐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9에 1.02가 되는 거고, 이걸 싹 다 더하면 0.02분의 9의 1.02에다가 1.02의 20제곱 마이너스 1 된 거야. 1.5니까 0.5 9, 102, 2 해서 51. 51 곱하기 9 곱하기 0.5 이렇게 된 금액이 일시불로 했을 때 얼마가 되겠니? 그러니까 원래 노트북에 금액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금액에다가 20회에 걸친 거에 금액이 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금액을 X라고 한다면 X의 1.02에 20제곱 한 개 51 곱하기 9 곱하기 0.5를 만족시키는 X값이 일시불로 냈을 때의 금액. 아까 전에 그 일시불로 했을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